불행한 왕자. 이후준 소설집. 1. 찬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낡은 다세대 주택에 반쯤 열려있는 2층 베란다 창문턱에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비를 그으려고 날아와 앉았다. 한기가 들어 몸이 으슬으슬한 제비는 비가 들이치지 않는 베란다 안을 살폈다. 웬만하면 안에 들어가 쉬면서 몸을 말리고 싶어서다. 제비는 날갯짓을 하려다 멈추었다. 베란다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다가 작은 기척에 졸린 눈을 뜬 흰 고양이와 시선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다행하게도 고양이한테서는 살기나 저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비가 와서 그러는데 좀 들어가 몸을 말리면 안 될까요? 금방 갈 거예요. 고양이는 대답하기 귀찮은 듯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감았다. 고양이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허락하지는 않더라도 무기는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 제비는 안으로 포르르 날아들어가서 불의의 일격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고양이와 두고 앉았다. 제법 아늑한 곳에 있으니 살 것만 같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반쯤은 자고 반쯤은 깨어있던 제비는 무언가 시커멓고 큰 것이 나타났음을 느낌으로 알고는 놀라서 눈을 반짝 떴다. 아이고 머니나. 어디에서 왔는지 큼직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아까 제비가 내려앉았던 창턱에 웅크리고 있다. 이 고양이는 작은 제비를 보지 못한 모양이다. 고양이가 지키고 있는 베란다에 애송이 제비가 와서 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냥이 자냐? 목소리가 굵고 위엄이 있다. 이 소리에 깼는지 냥이라고 불린 흰 고양이는 머리와 등에 누런 반점이 있어서 아주 희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눈을 뜨고는 내 활개를 쭉 뻗는다. 응, 옹이 왔어? 냥이의 목소리는 제법 맑다. 큰일 났네. 생김새나 목소리로 미루어 애완용 고양이 같지 않은 저 시커먼 옹이라는 고양이가 창턱에 버티고 있으니 밖으로 날아갈 수 없게 생겼다. 게다가 낮잠을 즐기고 난 냥이가 배라도 출출하면 여름 한철밖에 안 되는 제비의 짧은 삶은 오늘로 끝장날 가능성이 크다. 옹이가 마침내 제비를 발견했다. 쟨 뭐냐? 제비를 향해 턱짓을 한다. 몸을 말리고 금방 갈 거래. 한데, 쟨 몸집이 왜 저렇게 쬐그맣대? 한 끼 먹을 거리도 안 되겠다는 푸념 같다. 그러나 천행으로 옹이 역시 제비를 공격할 마음은 없어 보였다. 여차하면 저차하려고 잔뜩 긴장하고 있던 제비는 경계심을 어느 정도 풀었다. 두 고양이 중에서는 그래도 잔정이 더 있어 보이는 냥이가 제비에게 묻는다. 너 남쪽으로 날아갈 때가 지나지 않았니? 지났어요. 제비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이번엔 옹이가 궁금해한다. 저기 있잖아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해봐. 나 지금 시간 많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원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높다란 원형 받침대 위에
제비의 느닷없는 중심과 공원 타령에 양이와 옹이는 눈길을 서로 마주쳤다. 변두리 동네나 맴도는 주제니 화려하고 분주한 도심에 가봤을 리가 없다. 그 받침대 위에요. 제비는 조그만 주둥이로 귀엽게 말했다. 동상이 있어요. 이 말에 옹이가 비로소 아는 체를 한다. 옹이는 들은 풍월이 많다. 응, 무슨 왕자인가 하는 동상 말이지. 근래 세웠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어. 한데 그 동상하고 제비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냐? 아주 오래전에 그곳에 있었다던 행복한 왕자라면 또 모르지만. 제비는 이제야 말이 좀 통할 수 있다 싶었는지 목소리에 생기가 난다. 네, 맞아요. 그 왕자는 불행한 왕자인데 사실은 옛날에는 행복한 왕자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니? 같은 왕자의 동상을 또 세웠다는 거야? 네, 문화재 복원 사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허물어진 성곽도 새로 쌓고 사라진 옛 건물도 다시 짓는 그런 거 말이지? 네, 그가 행복한 왕자로 불릴 적에는 온몸이 순금으로 덮이고 눈에는 청옥, 칼자루에는 홍옥이 반짝거렸어요. 그래서 어느 좌절한 사내가 중얼거렸죠. 온전히 행복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니 다행이라고요. 그 금이랑 청옥이랑 홍옥이랑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어 흉물이 된 동상을 사람들이 주물공장 용광로에 넣어 녹여 없앴지 아마? 잘 아시는군요. 그럼 사람들이 왕자의 동상을 녹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아시겠군요. 무슨 일이 또 있었다는 말이야? 제비는 작은 날개를 폈다가 오므려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이렇게 생긴 나부로 된 조각난 심장이 나왔는데 주물공장 사람들이 아무리 녹이려 해도 녹지 않았대요. 심장이 조각났다고? 네, 자신을 도와주던 작은 제비가 죽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되었대요. 별일이구먼. 그러면 녹지 않은 심장 조각들은 어떻게 처리했어? 쓰레기 더미에 버렸대요. 죽은 제비가 누워있는. 저런. 한탄하실 거 없어요. 하느님이 천사를 시켜서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데려오게 했거든요. 이 도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서요. 지금 이 시간에 제비는 천국의 정원에서 노래하고 행복한 왕자는 하느님의 황금 도시에서 하느님을 기리고 있을 거예요. 난 그런 건 안 믿는다. 옹이가 불경스럽게 말했다. 그건 그렇다 하고 그 높다란 원형 받침대 위에 세워진 왕자가 불행한 왕자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네, 거기엔 사연이 좀 있어요. 제비의 설명에 따르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철거되고 나서 그 자리에 누구의 동상을 대신 세울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영의정은 당연히 자신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판서들은 그들대로 각자 자신의 동상을 세워 마땅하다고 고집했다. 그러다 결국은 빈 받침대만 남겨두게 되었다. 백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최근에야 앞서 말한 대로 그 받침대 위에 왕자의 동상을 복원했다. 하긴 했는데 온몸에 금을 입힌다든지 눈에는 청옥을, 칼자루에는 홍옥을 박는 일은 하지 못했다. 예산 낭비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새 동상이 완성되어 받침대 위에 크레인으로 올려지는 순간 둘러싸고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수군거렸다.
저게 무슨 행복한 왕자람? 우중충한 동상으로 모습을 다시 드러낸 왕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구경꾼이 차라리 불행한 왕자라고 하는 게 낫겠구먼 이라고 말했고, 이 말은 곧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불행한 왕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공식 이름은 여전히 행복한 왕자지만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왕자는 불행해요. 왜 불행하지?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예요. 한참 만에 옹이가 결론을 내듯 말했다. 문화재를 보고 난답시고 괜히 돈만 쳐들었군. 양이도 동조한다. 그 돈으로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나 없도록 할 것이지. 옹이가 제비를 내려다보면서 물었다. 네가 금도 보석도 없는 불행한 왕자하고는 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아니요, 그래도 있더라고요. 제비는 앙증맞은 부리를 움직였다. 그런데 네가 왕자와 어떻게 알게 되었어? 설명이 좀 필요해요. 해봐. 다른 제비들은 달포전에 남쪽으로 날아갔어요. 한데 저는 혼자 뒤에 남았죠. 왜? 아주 예쁜 갈대를 사랑했거든요. 제비는 수줍게 말했다. 지난 봄에 커다란 나방을 쫓아 강변에 날아 내려갔다가 그녀의 날씬한 허리에 그만 반해서 멈추고는 말을 걸었다. 우리 사귈래? 제비는 날개로 수면을 스쳐 은빛 잔물결을 일으키면서 갈대를 빙빙 돌았다. 그의 구애는 여름 내 계속되었다. 이를 본 다른 제비들이 지지배배했다. 어리석은 사랑이야. 그녀는 돈도 없고 더구나 일가친척이 너무 많아. 아닌 게 아니라 강변은 갈대로 덮여 있었다. 계절이 가을로 바뀌자 다른 제비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이 순진한 제비는 외로움을 느꼈고 여인에 대한 사랑에도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람둥이 같아요. 언제나 바람하고 시시덕거리거든요. 확실히 그녀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장 우아하고 공손한 태도를 지었다. 그녀는 자기가 있는 곳밖엔 몰라요. 하지만 나는 여행을 좋아해요. 자신의 여자도 결국은 여행을 좋아하게 되리라고 믿은 제비는 마침내 나하고 멀리 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나를 가지고 놀았어. 제비가 외쳤다. 난 강남으로 떠날 거야. 잘 있어. 제비는 날아가 버렸다. 설명이 길어지자 옹이가 나섰다. 그렇게 날아가다가 이 도시에 와서 불행한 왕자를 봤구나. 그래요. 온종일 날아 밤중에 도착했어요. 이 도시에 어디 머무를 데가 없나 하던 중에 동상을 보니 공기가 신선한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비는 불행한 왕자의 두 다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내가 구리로 된 침실을 가졌네. 제비는 둘러보면서 부드럽게 혼잣말을 하고는 잠을 잘 준비를 했다. 머리를 날개 밑으로 막 넣으려는데 큰 물방울 하나가 몸에 떨어졌다. 참 이상한 일이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달빛이 환한데 비가 오다니. 제비가 중얼거렸다. 그러자 또 물방울이 떨어졌다. 비도 가리지 못하면 동상의 쓸모가 무얼함? 적당한 굴뚝 통풍관을 찾아봐야겠어. 날아가기로 작정한 제비가 날개를 펴려는데 세 번째 물방울이 떨어졌다. 제비는 위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니? 양이가 묻자 제비는 궁금증을 자아내려는 듯이 잠시 침묵했다. 예,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 이번엔 옹이가 다그친다. 제비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불행한 왕자의 두 눈은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왕자의 얼굴이 달빛 속에 너무도 아름다워 작은 제비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다. 제비가 물었다. 누구세요? 나는 행복한 왕자. 아니, 불행한 왕자란다. 그런데 어째서 울고 계세요? 그 바람에 내가 흠뻑 젖었잖아요. 나는 살아있으면서 인간의 심장을 가졌을 적에 눈물이라는 것을 몰랐단다. 슬픔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태평궁에 살았기 때문이야. 낮에는 친구들과 후원에서 놀고 저녁에는 큰 방에서 가무를 즐겼어. 후원에는 아주 높은 담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나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으니까.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기쁨이 곧 행복이라면 나는 정말로 행복했었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어. 내가 죽자 그들은 나를 이곳에 높이 세웠어. 그래서 이 도시의 모든 추악함과 비참함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울 수밖에 없구나. 이에 행복한 왕자에 관해서는 아빠와 엄마와 친구들한테 들을 만큼은 들어 알고 있던 제비가 말했다. 왕자님 잠깐만요. 왕자님이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의 소개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19세기 후반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망의 새천년이 시작되고도 한참 지났답니다. 뭘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제비는 흉물이 된 왕자의 동상은 일찍이 헐려 그동안 빈 받침대만 남아있다가 문화재 복원 계획에 따라 다시 제작되었는데 단지 구리로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금으로도 보석으로도 치장하지 못하고 이름도 불행한 왕자로 불린다고 덧붙였다. 왕자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제비는 얼른 옆으로 비켰다.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왕자는 눈물을 삼키고 나서 말을 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살펴보니 추악함과 비참함이 그때보다 오히려 몇 갑절은 심해졌어. 이를 어찌해야 좋다는 말이냐. 네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왕자는 제비가 그 당시보다 훨씬 영리해졌음은 모르는 듯했다. 그건 곤란한데요, 왕자님. 제비는 작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왜? 나를 돕고 싶지 않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왕자님. 첫째로 왕자님은 예전처럼 누구를 도와줄 처지가 되지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금으로도 보석으로도 치장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엾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저는 왕자님의 발 아래서 시체로 발견되기는 싫어요. 예전에 제비가 얼어 죽었을 때 영의정이 동정하기는커녕 무엇라고 한 줄 아세요? 새들이 이곳에서 죽는 것을 금지한다는 포고를 발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죽어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제비는 천국에 가지 않았느냐? 천국이라고 하셨나요? 왕자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순진하시군요. 왕자님은 천국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억을 살려보세요. 정말로 전생에 천국에 갔었는지를. 하긴 나도 그 점에는 확신이 없구나. 어쨌든 나를 도와 가엾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약속할게. 네가 너무 늦지 않게 남쪽으로 날아가도록 하겠다고. 제비는 추악함과 비참함이 옛날보다 몇 갑절 심해졌다는 왕자의 말에 왕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혹 있다면 얼른 돕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보기보다는 정이 많거든요. 제비가 이렇게 자평을 하자 냥이가 말을 받았다. 그런 것 같구나. 오죽했으면 바람둥이 갈대에게 정을 끊지 못해 강남으로 가지 못했을라고. 정이 많으면 괴로움도 많은 법이지. 한데 그것이야 어찌 되었든 녹은 구리를 틀에 넣어 식혀 만든 단단한 동상에서 조각을 떼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 같고 서로 떼어내더라도 그게 몇 푼어치나 되겠니? 하긴 요즘 구리며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의 국제 시세가 크게 뛰는 바람에 돈에 눈이 먼 어두운 자들이 멀쩡한 전깃줄과 다리 난간 같은 것을 몰래 잘라다 파는 일이 잦다고 하다마는.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만한 분들을 찾아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형님들을 뵈니 제가 찾던 바로 그분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조그만 제비가 덩치를 자랑하는 고양이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다니. 양이와 옹이는 뜻밖이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서로 눈을 마주쳤다. 옹이가 헛기침을 했다. 네가 찾던 분들이 우리라고? 좋아. 우리가 그런 분들이라고 하자. 그렇지만 무슨 재간으로 왕자와 너를 돕는다는 말이야? 남을 도울 건더기가 있어야 말이지. 제비는 양이와 옹이 가운데 특히 옹이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없으면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동네 골목이란 골목은 빠짐없이 휘젓고 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옹이도 제비의 이 말은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없으면 있도록 해야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소리예요. 알아듣게 말해봐. 그러나 여기에서 제비는 말머리를 돌렸다. 왕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비는 왕자의 말을 옮겼다. 아주 멀리 작은 거리에 가난한 집이 있단다. 탁자에 앉아있는 여인을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어. 그녀의 얼굴은 여위였고 거칠고 빨간 손은 온통 바늘에 찔렸어. 그녀는 삭바느질 꾼이거든. 지금 공당 가운데 시계풀 술을 놓고 있는데 무도회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재벌가의 아가씨들이 입을 옷이란다. 방 한쪽 구석의 침대에는 어린 아들이 누워서 앓고 있어. 이 소녀는 열이 심하고 오렌지를 먹고 싶대. 하지만 엄마는 강물 말고는 줄 것이 없어.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아이한테 오렌지를 가져다 줄 수 없겠니? 나는 다리가 받침대에 고정돼 움직일 수가 없구나. 이
옹이가 제비에게 묻는다. 그래서 너는 무엇라고 했니? 제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말했다. 남쪽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메콩강에서 오르락 내리락 날면서 커다란 연꽃책에 말을 거는 중이에요. 그들은 곧 위대한 왕의 능묘에 가서 잘 거예요. 왕은 칠을 한 관 속에 있어요. 그는 몸에 노란 아마포를 두르고 썩지 않도록 향료로 처리되었지요. 색깔이 연한 비취 목걸이를 했고 손은 시든 나뭇잎 같아요. 그러자 왕자가 간청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내 곁에 머물러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니? 그 소녀는 너무도 목마르고 어머니는 몹시 슬프단다. 제비는 매정하게 말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여름 제가 강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방앗간지 마들인 개구쟁이 두 녀석이 나만 보면 돌을 던졌죠. 물론 나를 맞히지는 못했지만요. 우리 제비들은 그런 경우에 멀리 잘 날아가거든요. 게다가 저는 민첩하기로 이름난 집안 출신이에요. 제비는 이렇게 말했으나 왕자가 너무 슬퍼 보여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곳은 굉장히 춥군요. 하지만 하룻밤을 왕자님 곁에 머물러 심부름을 해드리겠어요. 왕자님과 저를 도울 분을 찾아볼게요. 그런 따스한 심장을 가진 분이 무척 드물기는 하겠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맙구나, 작은 제비야.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자신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 솜씨에 마음이 움직인 양이와 옹이에게 형님들이 좀 거들어 주셨으면 해요 라고 부탁했다. 보시다시피 작은 보석 조각이라면 모를까 커다란 오렌지를 주둥이에 물고 날기에는 제 몸집이 너무 갸냘프잖아요. 의협심이 남다른 옹이가 나섰다. 그 아이와 엄마가 딱하구나. 좋아. 내가 물어다 주지. 큼직한 생선 2마리를 입에 물고도 지붕을 간단히 탄 적이 있으니 까짓 오렌지 한 개쯤이야. 한데 오렌지는 어디 있니? 제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거야 물론 과일 가게에 있죠. 이 도시에는 오렌지 밭이 없잖아요? 옹이는 비로소 제비가 한 말들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빙그레 웃었다. 무에서 요를 창조한다는 게 바로 그 소리였구나. 요컨대 우리더러 도둑놈이 되라는 소리 아니냐? 도둑놈이라뇨. 그런 이름은 자신의 이익만 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형님들처럼 남을 도우려는 분들은 도둑님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그 방면에 전문가 티가 나는 옹이는 대낮부터 그 짓을 하기는 좀 무엇하니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야겠어 하고는 양이에게 입이 심심한데 먹을 거 좀 없어 하며 제비 곁으로 사뿐히 뛰어내렸다. 그래도 제비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의기투합하여 동지가 되었으니 무서워할 것이 없다. 양이는 밥이 조금 남은 그릇을 발로 밀어냈다. 여기 좀 있어. 한데 요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마지막이라니? 사료가 바닥났어. 양이는 중요한 것은 사료가 바닥난 것이 아니고 조인 김씨의 주머니가 바닥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던 중소건설회사가 도산한 지 여러 달이 되는 데다 그나마 밀린 봉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받을 거 아냐? 그동안 받았지. 한데?
카드빚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도 쩔쩔매는 형편이야. 실업급여도 지난달로 끝났고. 양이의 표정이 어둡다. 이때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김씨 있어? 있으면 문 좀 열어요. 옹이가 긴장하는데도 양이는 태연하다. 신경 꺼. 집주인이야. 밀린 방세 달라고 요즘 날마다 저래. 김씨는 집에 없어? 없어. 새벽에 인력시장 간다고 나갔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일거리를 얻은 모양이지? 글쎄, 그랬으면 좋으련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는가 싶더니 주인이 내뱉는 말이 들려왔다. 내일 아침 방 빼셔. 나도 참을 많지는 참았어. 나는 뭐 흙 퍼다가 세금 내고 애새끼들 먹여 살리는 줄 아쇼? 어제 저녁 김씨가 양이에게 이렇게 말하더란다. 무슨 놈의 고양이 사료값이 이렇게 비싸냐? 너도 잘 알다시피 내가 지금 비싼 사료를 사올 형편이 못 된다. 동네 슈퍼 외상값 때문에 라면도 못 사고 있지 않니? 그렇다고 너를 굶길 수는 없고 해서 강아지 사료라도 좀 얻어오려고 해. 무슨 미국 영화를 보니까 개 주인이 그 사료를 먹더라. 내가 보기에는 미친놈 같기는 하다마는. 하긴 설마 먹고 죽기야 하겠어? 네 발 달린 짐승방 씨는 혼자 다 시키는 그 지저분한 잡식성 동물이 먹는 것을 널도록 먹으라고? 옹이가 흥분한다. 그러게 내가 말했지. 나랑 함께 밖에서 자유롭게 살자고. 주차장 건너 창고에 가면 널찍하고 아늑한 잠자리가 얼마든지 있어. 거기에는 밤낮으로 쥐들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라도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고 부근에 사는 고순이하고 양순이가 자주 놀러 오니까 재미도 있어. 그렇잖아도 양순이가 네 안부를 묻더라. 요즘 왜 얼굴을 비치지 않느냐고. 네가 마음에 있는 모양이더라. 양이는 귀를 솔깃해하면서도 걱정한다. 내가 나가 살면 주인이 나를 찾을 텐데. 옹이가 핀잔을 주었다. 넌 다 좋은데 그놈의 애완동물 근성이 문제야. 우리한테 백수의 제왕의 피가 흐르는 것을 몰라? 시베리아 삼림에서는 호랑이가,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사자가 한 번 떴다 하면 온 짐승이 공포에 떨면서 오줌을 지린대. 그 호랑이하고 사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백부님들이 아니겠어? 생쥐 한 마리 잡을 줄도 모르고 주인 무릎에 올라앉아 재롱이나 떨고 있는 조카 녀석을 보면 기가 막혀 말씀이 나오지 않을걸? 저녁이 되자 늦가을의 어둠이 금방 밀려들었다. 자, 형님들, 움직이실까요? 한숨 자고 일어난 양이와 옹이는 누가 야행성이 아니랄까봐 눈빛이 또렷하고 동작이 날렵해졌다. 제비도 젖은 몸이 마른 데다 쉴 만큼 쉬어선지 원기가 난다. 옹이가 앞장섰다. 그 아이 집이 어딘지는 알고 있지? 그러면요. 어젯밤 그 집을 찾아가 확인했어요. 옹이와 양이는 창턱에 오르자마자 골목 건너편 벽돌담 위로 가뿐히 건너뛰었고 제비는 비가 그친 쌀쌀하면서도 상쾌한 밤하늘로 소리 없이 솟았다. 과일 가게는 전등불빛만 요란할 뿐 손님이 없어 한산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니 서민들은 과일을 사 먹기에도 버거운 모양이다. 옹이와 양이는 가까운 쓰레기통 옆에 몸을 착 붙였다. 제비가 알아본 대로 옹이는 전문가였다.
두 차례 휙휙 하는가 싶은데 벌써 오렌지 하나를 감쪽같이 입에 물고는 옆집 담 위에 올라가 있다. 주인도 행인도 옹이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양이의 차례가 되었다. 옹이가 눈으로 재촉하자 양이는 후다닥 진열대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오렌지 하나를 덥석 물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으나 그 다음은 아니었다. 오렌지 더미가 무너져 내림과 거의 동시에 주인과 행인 한 사람이 이 절도 장면을 목격하고 외친 것이다. 도둑 고양이야! 그냥 도둑이야 해도 될 것을 굳이 도둑 고양이라고 확실하게 밝힌다. 양이는 허둥거리다가 구르는 오렌지를 밟는 바람에 턱방아를 찧었다. 그래도 입에 문 오렌지는 떨어뜨리지 않았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에게 시원하고 달콤한 오렌지즙을 먹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턱의 통증을 견디면서 양이는 담 위로 뛰어올랐다. 주인이 손에 운동화 짝을 들고 뛰어왔을 때는 옹이와 양이는 이미 지붕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고양이가 오렌지를 훔쳐가다니 살다 별일 다 보겠네. 행인의 말소리가 작게 들렸다. 제비가 공중에서 길을 인도하고 두 고양이는 지붕과 담을 타면서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교회 탑을 지나갔다. 그곳엔 대리석에 천사가 조각되어 있었다. 재벌의 저택을 지나면서는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예쁜 아가씨가 애인과 함께 발코니에 나왔다. 청년이 아가씨에게 말했다. 별들이 어쩌면 저렇게 경이로울까? 그리고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경이로운가? 아가씨의 대꾸는 좀 더 현실적인 것이었다. 제 옷이 무도회에 때맞추어 준비되길 바랐어요. 그 옷에 시계풀을 수놓으라고 주문했어요. 그런데 삭바느질하는 아줌마가 너무 게을러요. 제비와 냥이와 옹이는 금융가를 지나면서 은행원들이 돈다발을 자루에 가득 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난한 소년의 집에 이르러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년은 열에 들떠 침대에서 뒤척거리고 엄마는 술을 놓다 말고 잠이 든 모습이 발락거리는 촛불빛에 드러났다. 옹이는 닫힌 창을 살짝 밀어 열었다. 제비가 바랐던 대로 양이와 옹이는 테이블 위 엄마의 골무 곁에 큼직한 오렌지를 가져다 놓았고 제비는 침대 위를 돌면서 날개로 소년의 이마에 부채질을 해주었다. 소년은 아 시원해 병이 낫는가 봐 라고 말하고는 단잠에 빠져들었다. 이것 좀 봐. 옹이가 테이블 한쪽에 쌓인 종이 쪽지들을 들추어 보다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뭔데? 뭐예요? 단수단전 통고서야. 저런, 날짜가 벌써 3달이나 되었네. 그리고 이건 또 뭐지? 의료보험료 고지서구나. 이것도 3~4달치가 되네. 병원에 못 가는 이유가 있었어. 제비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다. 그래서 왕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엄마가 아이에게 줄 것이라고는 강물밖에 없다고. 수돗물은 놔두고 웬 강물인가 했더니. 그들은 좋은 일을 하고서도 우울한 심정으로 그 집에서 나왔다. 제비는 양이와 옹이에게 형님들 고마워요.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치하했고 양이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뭐 라고 겸손해하면서 머리를 극적거렸다.
제비는 양이와 옹이를 불행한 왕자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 삼아 그들이 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묵묵히 다 듣고 난 왕자는 선행의 결과는 좋았으나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과일 가게에서 오렌지 2개를 훔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의로운 도둑이라고 해서 도둑이 아니랄 수는 없지.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쳤다고 해서 촛불을 훔친 짓이 도둑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양이는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멍하니 있었지만 옹이는 그렇지 않았다. 다소 불경스러운 데가 있는지라 고개를 바짝 들고 왕자를 쳐다보면서 대답한다. 그러면 그 불쌍한 어린 환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물으니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골목을 누비면서 상식이 풍부해진 옹이는 법이론을 꺼내들었다. 왕자님은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내가 궁중에서 교육을 받긴 받았다만 그게 워낙 옛적의 일이라 자세한 것은 다 잊어버렸거니와 그나마도 신학문은 근처에도 못 가봤어. 그 위법성 어쩌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던 이야기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 고양이치고는 두뇌가 명석한 옹이는 그것을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조각은 물리치거나 방해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특정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특별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은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구나. 법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게 장사미사도 다 알 만큼 쉬운 것이라면 판검사하고 변호사가 행세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병든 어린이를 위해 오렌지를 훔친 사례를 가지고 알기 쉽게 일러주렴. 그러죠. 오렌지 1~2개의 가치와 사람 목숨의 가치는 어느 쪽이 클까요?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오렌지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귀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찮은 오렌지 1~2개를 훔쳤다면 그것을 범죄 행위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옹이는 어린 소년을 구하기 위해 오렌지를 훔쳤다면 그것은 일종의 긴급 피난이라고 어려운 법이론을 또 폈다.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소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오렌지를 훔친 것이 바로 그런 행위에 해당되어요. 즉,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왕자는 비로소 이해했다. 예를 들어 불난 집에서 아기를 구해내오려고 그 집 유리창을 부수었다면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로구나. 바로 그겁니다, 왕자님. 알았다. 그럼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만한 일을 하나 더 하자꾸나.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고 내일 저녁 다시 와주렴. 그러죠, 왕자님. 내일 뵐게요. 제비야, 잘 자. 그리고 너 내일 아침에라도 떠나. 이러고 있다가 눈이라도 내리고 꽁꽁 얼어붙으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야. 이미 늦었어요. 제비는 강남으로의 여행을 이미 체념한 상태다. 저 혼자서는 그 먼 곳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봄에 이곳에서 태어난걸요. 가는 길을 몰라요. 설령 길을 안다 해도 찬바람 속에 혼자 망망대해를 건너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옹이는 제비의 발등을 어루만졌다. 그렇더라도 절망할 것은 없다. 형님들이 있잖니? 내가 사는 창고에서 같이 겨울을 나면 돼. 눈과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먹이도 꽤 있거든. 전 나달만 먹고는 못 살아요. 싱싱한 단백질도 섭취해야 해요. 걱정 마라.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서 겨울에도 건물 안에는 벌레가 많단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창고는 아까 네가 갔던 양희 형님의 집에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주차장을 찾으면 돼. 주차장 뒤에 있거든. 알겠어요. 마음이 든든해진 제비는 쾌활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형님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만나요.